선수들 근황을 알아보기 전에 요거 하나 알아보고 가죠.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성적이 최하위를 최종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승률도 타 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올 시즌 퓨처스 운영했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했습니다. 일단 10개 구단이 똑같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퓨처스리그 성적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우승해라라고 얻어 주문하는 구단 10개 구단 중에 누구도 없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퓨처스리그 성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 퓨처스에서 필요한 건 선수가 잘 키워서 1군에 올려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승하고 그건 의미 없다. 지금 퓨처스를 운영하는데 기아가 예전부터 약간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기아는 퓨처스에서 1군에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 유망주들 1군급 선수들이 되겠죠? 거기 한 묶음 따로 지금 퓨처스 경기 뛸 선수들 따로 그다음에 유망주 육성조 따로 이렇게 세 무리로 나눠놨대요. 나눠놨는데 제가 세 조인데 1군에 올라갈 즉시 전력감 즉시 전력 조감 그러니까 즉시 전력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즉시 전력군 현재 퓨처스 리그 뛰어야 될 선수들 리그는 굴러가야 되니까 퓨처스 리그 뛰어야 되는 실전조 그다음에 집중 육성에 필요한 육성군 따로 그렇게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의외로 올해 1군에 올라온 선수들이 많잖아요. 김도현 선수도 그렇고 황동원 선수도 그렇고 그 시즌 막판에는 윤도현 선수도 올랐죠. 그리고 신인 김두현 선수도 올랐잖아요. 오늘 이번에 저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 명단에도 포함돼서 같이 훈련을 했던데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면 여기 당연히 뎁스가 약해지죠. 퓨처스는 뎁스가 약해지니까 독립리그 선수도 한 명 될 거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여기 퓨처스 리그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좋은 선수가 올라갔으니까. 그 애들이 여기 일부러 남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구단에서는 선수 개인의 발전, 그다음 선수 육성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뛰는 실전의 장이 퓨처스 리그일 뿐인 거지 여기서 성적을 내라 라고 요만큼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퓨처스 코치진도 마음이 편해요. 퓨처스 코치진한테 성적까지 내라고 해보세요. 애들 잘 키워서 올려보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을 잘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선수가 너무 잘하는데 1군에 올리겠어요? 추천은 안 하죠. 여기서 이겨야 되는 게 먼저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퓨처스리그 꼴찌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퓨처스 리그에서 무슨 뭐 한국 시리즈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상금이 걸렸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 성적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선수가 유망주 선수인데 투수에 예를 들어서 선발 등판시켰어요. 10점을 줘도 20점을 줘도 일단 뛰어야 될 뛰기라면 뛰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은 평균 자책점 얼마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공을 어떻게 던졌는지로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쓰는 곳이 퓨처스 리그지 여기서 우승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팜이에요. 팜. 마이너리그랑 똑같아요. 그 이제 제가 10년간 이 편파 방송을 하면서 2군에 있는 투수 일지를 적습니다. 네. 올해처럼 투수 혹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퓨처스 리그의 혹사가 그동안 진짜 만연해 있었거든요. 1군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없는 거라 투수가 아무도 없는 거. 혹사하길 좋아해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근데 올해 또 저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중간에 미국 유학도 5명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들 퓨처스 가면 그래도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빼놓고도 리그를 돌린 거야.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이를테면 이을이 윤영철이 잘 돌았으면 사실 황동화 김도현은 퓨처스에서 돌면 돼. 그럼 퓨처스에서는 왕이지. 퓨처스에서 왕이지 그들은. 진짜 왕이야. 왕대 완전히. 시원하게. 근데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다른 팀보다는 좀 내려가 있었고 그 막판에 10연패 당했었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일찍 돌렸잖아요. 완전한 그 퓨처스에서 제일 싹이 보이는 선수를 제일 빨리 올렸잖아. 근데 걔네들이 퓨처스에서는 왕이거든.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걔네들을 빼고 한 거야. 우리는 누구보다 더 빨리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다. 그러니까 최영우, 나성범, 김도영 없이 퓨처스 리그 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퓨처스 라인업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이 한동안 되어 있어. 그들이 뭐 윤도현 선수랑 막 한참 뛸 때. 근데
그거 끝나고 10월 1일, 2일 이때 보면 다시 정상화가 되어 있어 라인업이. 그러니까 퓨처스 라인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황대인 선수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몸이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햄스트링을 너무 세게 다친 이후로 몸은 회복이 됐는데 야구 선수 몸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보신 좀 적이 걸린 것 있군요. 같아요. 조금 이렇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퓨처스는 포스트 시즌이 없습니다. 퓨처스는 포스트시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성적에 목을 매는 팀은 상무밖에 없습니다. 경찰청도 그랬겠군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남부리그, 북부리그에서 막 노릇을 했었죠. 그렇죠. 아니 상무랑 경찰청 있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있었겠어요. 라이벌 어떤. 거기는 뭐 연고전 싸다고 때리는 수준에. 왜냐하면 상무 코치진의 실적이 자기 인사고과라서 그래요. 상무 코칭 스텝이 인사고과, 특히 감독의 인사고과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죠. 상무를 보낼 때 구단에서 상무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상무에서 좋은 선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선수가 와야 상무도 쓰면서 성적을 낼 수 있고, 구단도 상무 가면 1번 공부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 거죠. 서로 좋게. 상무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네. 다 1군과 2군 딱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리고 굉장한 유망주들을 다 모아놨는데 한 자리에. 그렇죠. 주효상 선수가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복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 받았고요. 재활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잔류군 합류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 이미 정규 시즌이 끝났고 한국 시리즈 때 주효상 선수가 들어가긴 힘들 것 같으니 내년 시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놀란 게 팔꿈치 쪽에 수술한 걸로만 들었는데 금방 이렇게 회복이 다 되었다고 들어서. 만약에 인대가 끊어진 거면, 그러니까 인대 접합 수술, 소위 말해 토미존 수술이면, 이유리 선수 토미존 수술이면 야수가 재활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어... 야수는 8개월, 투수는 1년 이상. 그쵸. 이로 보는데 1년 이상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1년 이상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뼈조각 제거 수술이어서 뼈조각 쪽은 한 석 달 보더라고요. 더 맞아. 빨리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긴 한데 뼈조각은 통상 이제 시즌 끝나고 빨리 해서 다음 시즌 개막에 그렇죠. 돌아오는. 그래서 시즌 끝나고 뭐 한 10월, 11월 이렇게 하면 뭐 두세 달이면은 이제 스프링 캠프 이제 약간 어사무사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회복도 했고 재활군에서 잔류군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몸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미존에 비교하면 뼈조각은 그냥 해자예요. 진짜 해자예요. 2군 퓨처스는 그러면은 계속 거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류군이 재활군하고 잔류군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당장 야구적인 기술을 뭐 또 한다, 그건 이제 경기를 떼야 가능한 거니까 기술 훈련하고 몸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꽃보모 하트님은 이제 걱정스럽게 한기주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미 한기주 선수랑 케이스가 아예 다른 게 한기주 케이스로 가려면 지금 재활을 시켰겠지. 주사를 맞추고 콧이 4차전에 대기를 시켰겠지. 아니 진짜 그 케이스야 진짜 한기주 선수가. 근데 진짜 이게 많이 달라진 거야. 계속 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진이랑 해가지고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는데 감독은 머리가 아프고 극적 하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한기주 선수는 어깨 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아 너무 참 아쉬워 안타깝고. 너무 아깝죠. 너무 안타까워 진짜. 한국 야구 역대를 통틀어도 그만한 재능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금이 바로 미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던진 거 보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재능이라는 거야. 과거부터 우리 보신 분들은 그런 거를 참 아시지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다음 조대현 선수. 사실은 조대현 선수도 이제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또 퓨처스에서 해필이면 중계가 되는 경기에 굉장히 많은 볼넷을 줘서 또 특히나 구속도 그날 많이 안 나와서 걱정하는 목소리 또 있고, 당연히 근데 뭐 중계가 되는데 볼넷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밸런스가 많이 안 좋고, 근데 또 한편에서 또 보는 시각은 신인이 그런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고졸 신인 19살이니까 좀 구단에서는 이제 좀 정체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미국에 갔다 와서는 되게 좋았대요.
잘 배워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 좋았을 때 모습을 유지를 못한 거지. 약간 자기만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온전히 잡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일단 구단은 선발로 보고 있고 선발로 키우려고 계속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정채희가 왔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기로 잡고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강릉고 때 너무 좋았으니까 기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되찾는 게 일단 1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 구단이 지금 조바심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본인도. 네,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발전이 더딘 감은 있다라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구단도. 그건 인정했고, 시작이야. 네, 그건 인정했고 대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정말 안 아낄 수 없는 선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스톱. 정채희가 왔다. 일단 여기서 스톱하자. 사실 사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와 올라가다가 딱 설 때 있잖아요. 이때 잘 버텨야 되거든요. 맞아. 딱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도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스톱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 혼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약간 정체기 갔으니까 이때 다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도 좀 더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스톱이라는 게 네. 공을 잡지 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네요. 제가 괜한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야구를 보는 관점이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랑 조대현은 망했어.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 누가 뽑았냐? 아니면 제대로 뽑아왔는데 쟤를 망쳤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히 그 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네.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김석환 선수가 8월 25일 이후에 퓨처스 경기에 출전이 없군요. 네. 어깨가 좀 오른쪽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일단 지금 회복은 됐고요. 네, 회복은 됐고 잔류군에서 그러니까 아까 조혜성 선수랑 같은 케이스겠죠? 물론 이제 김석환 선수 수술한 건 아니지만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쉬었다가 몸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잔류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고 그러느라 못 봤는데 네. 코시 훈련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아에서 오늘부터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 시작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날라왔는데 그 보도자료에 참가 선수 명단이라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왔어요. 윤도현 선수 전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했었고 별로 놀랍진 않은데 윤도현 선수 얘기를 잠시 드리면 일단 윤도현 선수는 이범호 감독한테 눈도장을 찍은 상태로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미 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는 김도영보다 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1차 지명감이다. 그때 1차 지명 살아있을 테니까 1, 2학년 때까지는 1차 지명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김도영의 라이벌 혹은 윤도현의 라이벌이 김도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일고를 나왔잖아요. 윤도현 선수가. 광주일고는 약간 광주에서 약간 그 대구로 치면 경북고 나온 것 같은 거 좀 있어서 근데 3학년 때 다 짚혔죠. 김도영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문동주 선수 투수가 또 있다 보니까 살짝 밀린 감은 있는데 그리고 그래도 2라운드 지명이니까 되게 잘 뽑았다. 네, 우리가 2라운드 지명이라 상위 지명이에요. 엄청 상위죠. 네, 야수가 1어 1, 2번은 진짜 우리 메인 전력이 될 선수들 뽑는 거니까 이 앞에 뽑힌 선수가 최지민이라 윤도현 선수가 최지민보다 앞에 뽑히긴 쉽지 않았겠죠? 대화가 일찍 그렇게 뽑히는 게 진짜 그렇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애초에 기아는 싹을 받고 재능이 있는 선수였고 지난 스프링 캠프 때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거든요 진짜. 막판에 이거 복사근 부상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슬라이딩 하다가 손 이렇게 대고 중수골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애초에 이범호 감독이 지나간 얘기처럼 너무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캠프 때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눈도장을 찍은 상태로 시즌이 쭉 진행된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올라와서 보여줬잖아요. 아니 진짜 잘했어요. 네. 마지막 몇 게임은 김도영은 안 보이고 윤도현만 보였잖아요. 제 눈에 그랬거든요. 김도영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윤도현이 와 하면서 봤는데 근데 진짜 김도영은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냐 이게 김도영이 그 기간 동안 절대 못 친 게 아니거든요. 4할 7푼인가 쳤어요. 그러니까 윤도현을 나는 워낙 잘한 건 봤으니까 김도영이 진짜 그 기간도 잘했거든. 4할 7푼 4할인가 쳤거든. 진짜 김도영은 너무 힘들어.
김도영 결국 9월에 OPS 1.1 찍었어. 네. 9월달에. 아, 진짜 김도영은 힘들다. 진짜. 아무튼 네. 그래서 윤도현 선수가 막판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이게 2월달, 3월달에 보고 오랜만에 봤더니 돌고 돌아서 이제 왔구나. 수비도 참 부드럽게 네, 잘하잖아. 수비도 되게 잘해요. 되게 그래서 부드러워. 1군에 갖다 박아놓으면 어떻게 써도 써먹을 수 있는 선수. 방망이 되는데 내야 수비 다 돼. 그러니까 뭐 네. 박아서 키우자. 개나 주는 소리야 네. 진짜. 아니 윤도현처럼 해봐. 없는 자리도 만들어준다 이거야. 이게 전형적인 야잘잘의 표본. 야잘잘의 표본. 뭐 받고 키우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자리를 자기가 만드는 네.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엔트리 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네. 어떻게 안 넣겠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물론 한국 시리즈 엔트리 포함되는데 주전 2루수 빡 이건 안 되죠. 김선빈이 있고 박찬호가 있고 김도영이 있으니까 주전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 중후반 돼서 대타 그리고 대수비 들어갈 때 이만한 자원 또 딴 팀은 차도도 없는데 여기는 안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료 질문이라 잠깐 넘어갔었고요. 네. 김석환 선수 얘기했고 군복무를 마친 선수들 이승재 선수 지난번에 어깨가 아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지요? 네, 여전히 어깨가 안 좋습니다. 여전히 어깨가 안 좋아서 지금 재활 중이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활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승재 선수 좀 안타깝죠. 네, 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요. 배드민턴 치다가 지금 어제 다쳤거든요. 뭔 투혼이래 또. 손목을 이제 쓰기 시작했더니 어허이. 착 챘더니 공이 너무 잘 맞는 거야. 끝나고 나니까 안 움직여. 아유 뭐. 이야 많이 늘었어 사람들이 칭찬했네. 이준범 신명선 선수도 궁금합니다라고 했으니 여기는 뭐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경기에 뛰고 있다 정도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뭐 지금 시점에서 뭐 특장점을 설명할 시기도 아닐 뿐더러 부상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다는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김유신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미리 드려봤습니다. 계속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여서 한참 전에 던지고 못 던졌어 지금. 네. 이게 잘 안 나는 쪽이라 허리는 특히나 안타까워. 또 그렇잖아요. 너무 그래서 안타까워. 좀 신체가 또 거구이다 보니까 좀 회복이 더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단도 되게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아쉽죠. 근데 이게 뭐 수술 여부를 뭐 지금 결정하고 하시고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할만하면 아프고 할만하면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닌데 대회에서 아프고 이런 약간 이렇게 까랑까랑 걸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허리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글쎄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답답해요. 저도 오래 본 선수인데. 다음에 홍원빈 선수도 제가 찾아보니까 퓨처스 투수 등판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다 보니까 한참 전에 등판하고 안 나온 선수 중 한 명이더라고요. 네, 홍은비 선수는 어디 아픈 건 아니고요. 고질적인 재구 불안으로 인해서 경기 투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봐도 재구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극적 반전이 없는 이상 뭐 당장 퓨처스 리그도 내일이면 아마 내일인가 모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올 시즌은 뭐 더 볼 일이 경기가 없으니까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내년에 다시 또 비시즌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을 또 노려봐야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고질적인 재구 불안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에 투수를 그렇게 많이 뽑습니다. 홍종표 선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성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루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부분 팬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광주 연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악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실직 과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안 될 일이죠. 안 될.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신모 선수 그 코로나국 뭐 대고 막 그랬다가 이거 당장 걔도 1년 차인가 2년 차인데 이거 시켰는데.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이런 일이 온라인에 있었어. 다만 우리는 일방적인 이 글만 본 상태야. 네. 근데 구단에선 아직은 어떠한 설명도 없어. 네. 기사로도 다룬 적이 없어. 네. 근데 해당 홍종표 선수는 말수가 됐어. 그러고 나서. 네. 그리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 시리즈 엔트리 그 백업 자리 2루수 김선빈 선수가 한 8회 정도에 출루하면 대주자로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 대수비 역할을 1년 내동한 선수야. 네. 근데 같이 훈련도 안 해.
2군에 내려가 있어. 구단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잔류군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잔류군에 있고 구단에 몇 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언급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일단 뭐 개인 사생활 부분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언행이 네. 사실이라면 그거는 되겠죠. 그건 되겠죠. 품위 네. 손상은 근데 분명히 소위 되죠. 말해 뭐 복수의 여성을 만났다 뭐 그런 내용들 그건 제가 그러니까 봤는데 오늘은 사실은 네. 그 이제 김동영 기자님이 사생활로 제가 적어놨네. 네. 지역 비하를 적어놨어야 네. 했는데 미안합니다. 예. 지역비하 쪽은 제가 정확하게 그 주장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게 주장에서 끝나는 건지 진짜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죠. 일단 구단에서는 개인 그 선수의 개인사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법을 어기거나 뭐 무슨 뭐 내부 규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신 소위 말해 구단이 판단했을 때 품위 손상 혹은 무리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서 자숙 기간, 자중할 시간 이런 거는 그런 차원에서 말소하기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내보낸 것 같아. 야, 너 가라 이거 같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잔류군에 있다. 언급을 예, 잔류군에 있다. 이것만 워딩이야. 예, 잔류군에 있다. 끝. 이것만 워딩이야. 그럼 네.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이제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깊은 한숨을 쉰 관계자도 있었다고. 그 뉘앙스가 있으니까 뭐 저 어떤 분은 홍종표 요즘 뭐 하나요? 그랬더니 이게 다였어요. 정말로 어떤 분은 그게 참 사실 지복지가 찬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본인에게는. 저는 이 친구 신인 지명됐을 때 야구인의 밤 때부터 봤는데 고3 때부터 봤는데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요. 만약에 지역비하 그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안녕 해야죠. 안녕으로도 아니지 야 나가가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유망주라도 그건 어마어마한 사고지. 뭐 양다리 뭐 세 다리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거 자체로도 뭐 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오케이 그렇다 쳐. 너 그냥 자중의 시간을 보내 이러면 되는데 지역비하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대구 사람들도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기겁하거든요. 그거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저는 구단에선 그런 워딩을 보였습니다. 네. 그냥 잔류군에 있다 끝. 저희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잔류군에 그 있다 공식적인 끝. 질의를 네. 정확히 워딩화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확히는 뭐 공식적으로 뭐 근신이다. 이걸 근신이다 뭐다 뭐 처분이 나온 게 없어요. 요것도 아니야. 네. 요거는 아니야. 그냥 말소 잔류군 다예요. 이상입니다. 뉘앙스는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뭐 기자랍시고 현장 취재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이렇대요라고 저도 확 말씀을 드리면 편한데 그렇게 많은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없고 그리고 아마 한국 시리즈가 끝나야 뭐가 나오겠죠. 지금은 모든 포커스가 시리즈예요. 그냥 한국 시리즈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뭐 홍정표 선수한테 미안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홍정표 때문에 팀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안 쓰면 그만이고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홍정표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홍정표 선수가 막 팀에 막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1선발 에이스다 4번 타자다 고심 끝에 막 구도자로 내고 뭐 하겠지. 근데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서 그 선수 때문에 팀이 흔들려야 되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말소 잔류군 빡 해놓고 우리 할 거 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우리가 그냥 하는 방송이지만 지금 한 200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발언들이 다시 재생산이 되고 저 역시도 유튜브에 다시 올리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팀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정확히 그 워딩만 전하고 마는 거야. 네. 잔류군에 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네. 내까진 놈이.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하양도리님이 써주셨는데 콧이 끝나고 나오겠죠를 저는 굉장히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네, 봅니다. 뭐가 나와도 나오겠죠. 네, 지켜볼 포인트라고 보고. 그리고 어느 모르 순간 선수 명단 제외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인터뷰 이범호 감독의 인터뷰 보면 완벽히 윤도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로만 가득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됐어. 아예 완전히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 역시도 뭔가를 비공식적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비공식화 우선은 해놓고 우선은
공식적인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원하게 말하지 않느냐? 없어요 뭐가. 현재는 공식적인 게 없으니까요. 네, 현재는 공식적인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가서 좀 제가 저희는 뭐 정확히 얘기한 건 없습니다. 네. 이게 다니까요. 구단에서 말을 안 하니까요. 야 근데 트레이드 하자고 하는 건 좀 양심이 없다. 야 진짜 야 그 우리만 좋자는 거지 그 씨. 야 너무 좋아하겠냐 그거? 너무 그 바꿨냐? 그럼 비슷한 애를 그 유망주를 받아와야 되는데 너무 그 뭐 한다고 놈들은 그러게 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에이. 타인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 양다리 보시기 그거는. 예. 그 뭐 폭로자의 주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나온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음. 주장인 건데 말소를 했다고?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생활 뭐 이런 거에서 잘 뛴 선수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대 이걸 몰랐던 거지. 이걸 몰랐는데 저 정도의 사생활로 1군에서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는 선수였는데 갑자기 말소를 한다고? 근데 이걸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 시점에 내가 담당이 아니었거든 또. 다가 이제 이번에 쓱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저 드리저와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재밌을 것 같아. 어때요? 한국 시리즈 그냥 뭐 삼성하고 기아가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KT가 올라올 가능성? KT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어렵죠. 준플레이오프를 봐야겠지만 일단 준플레이오프 저는 LG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발 쪽에서 쿠에바스랑 벤자민이 저렇게까지 계속 긁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기적이 두 번 일어나. 네, 와카 4위 주식 네, 와카 두 경기에서 없던 힘도 짤에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던져가지고 준플레이오프 때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LG는 대신 그만큼 좀 쉬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랑 만약에 기아가 올라간다 기아는 올라가 있으니까 삼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삼성 팬들께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의외로 가볍게 기아가 우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유는? 불펜에서 싸움이 안 돼요. 불펜 싸움. 네. 방망이는 붙어올만 하다고 봐요. 삼성이. 그럼요. 방망이 붙어올만 하다고 보는데 쎄. 어쨌든 기아에 김동혁이 있으면 삼성에도 구자욱이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매칭이 되죠. 네,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 다이다이가 되거든요. 이쪽은. 그리고 강민호가 괜찮았고 김영웅이 물론 첫 포스트 시즌 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0개 홈런을 쳤고 선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코너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긴 하던데 코너가 좀 약간 그 광배근 쪽 부상 때문에 뭐 약간 5대5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선발도 붙어볼 만해요. 원태인이 일단 있고 레이스가 있고 근데 하니까. 만약에 코너가 없으면은 클럽부터도 그쵸. 조금 머리 아프긴 네, 하네. 네. 굉장히 끓이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코너를 불펜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코너 이슈가 있구나. 감독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풀 전력으로 올라온다 손 치더라도 불펜이 기아가 LG 역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LG하고 삼성 경기 기아와의 맞대결을 보면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들이거든요. 다 극적인 게임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기적이죠. LG전 8연승입니다. 8연승. 포스트 시즌 삼성전도 잘 굉장히 연승이 한국 길고. 시리즈 최근 한 6, 7년 동안 혹은 10년까지 길게 놓고 보면 잘 보시면 선발이 센 놈이 장땡이고요. 그 다음 불펜이에요. 방망이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봐야 돼요. 뭐냐면 경기들 아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1, 2, 3차전은 빡빡하게 가요. 선발이 괜찮거든. 여기서 불펜이 조금이라도 센 놈이 이겨요. 여기서 한번 1승 1패에서 1승 2패 되고 3패 되고 뒤에 가면 확 자빠지잖아. 그럼 이때는 막 7대 13 이런 스코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불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전은. 그럼 이 불펜이 어디가 제일 세냐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두산이 떨어졌다 치고 두산 떨어졌으니까 빼고 KT, LG, 삼성, 기아 중에 누가 제일 세냐는 거야. 아무리 봐도 기아거든요. 아무리 봐도 기아예요. 그래서 저는 기아가 그냥 우승할 것 같아요. 뭐 LG가 올라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지쳐서 올라왔을 거야. 그럼요. 그럼 준풀, 네. 프로, 코시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갈려서 왔다는 거야. 상처가 가득한 채로 올라오는데 그럴 거라 봅니다.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빨리 쳐야겠습니다.